어머니, 애들 생일상에 이런 거 올리면 어떡해요? 수진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라니? 정성껏 만든 건데 새벽부터 준비했어. 정성이야 고맙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이 생일인데 좀 더 특별해야죠. 차라리 백화점에서 케이크 하나 더 사오시지. 시장에서 만든 반찬을 생일상에 올리면 좀.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아이들이 할머니 음식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부터 김영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5의 나이에도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었죠.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면서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와 함께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영희는 작은 소망을 담아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0년 넘게 입어온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깐 미소를 지었죠. 주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밝은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팔 반찬들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손질하면서 영희는 자연스럽게 코맹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며 간을 맞춰보고 김치전을 부쳐가며 노릇노릇한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양파를 썰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지만 그마저도 익숙한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죠. 도라지를 무치면서 영희는 어제 단골 손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영희 언니 도라지가 최고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데 것은 안 먹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영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영희는 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파자마 차림으로 머리를 대충 묶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잠이 덜 깬 표정이 역력했죠. 아, 수진아. 일찍 일어났구나. 커피 한 잔 끓여줄까?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됐어요. 저는 집에서 만든 것보다는 카페에서 사 먹는 게 나아요. 거기가 더 깔끔하고 맛도 좋거든요. 수진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작은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수진은 영희가 만드는 음식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밖에서 사 먹는 것만 찾았죠. 심지어 영희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도 짜다며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오늘 새로 만든 멸치볶음이 맛있게 나왔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니, 애들 앞에서 시장 냄새 풍기지 마세요. 요즘 시대의 장사꾼이라니 창피하잖아요. 수진의 말이 영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나 보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아들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나가서 그런 힘든 일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면 정말 뿌듯해. 뿌듯하긴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부엌에 남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찬물에 손이 시려와도 참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무시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앞에서만은 항상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니까.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작은 점포에서 시작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 영희는 준비한 반찬들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통들을 하나씩 정성껏 배치하면서도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걸음을 재촉했죠. 수레를 끌고 가면서도 영희의 마음은 벌써 시장에 가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오면 벌써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들렸거든요.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일찍 나온 손님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에 섞인 여러 음식들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시장 입구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박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영희보다 3살 많은 68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과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그럼 우리 영희가 만든 반찬이 최고지. 오늘도 대박 나자. 나중에 사과 좀 가져가. 단골 서비스야. 고맙습니다. 사장님도 과일 많이 파세요. 이런 소소한 인사가 영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죠. 영희는 자신의 자리에 도착해서 정성껏 반찬들을 진열했습니다. 색깔별로 예쁘게 배치하고 가격표도 깔끔하게 붙였습니다. 손님들이 보기 편하도록 높낮이도 조절했죠. 어머, 영희 언니. 오늘 뭐 좋은 거 있어? 첫 번째 단골 손님인 김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김 아줌마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토박이었습니다.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 특히 맛있게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참기름도 좋은 걸로 넣었거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언니가 만든 건 믿고 먹는다니까. 우리 남편이 영희 언니 손맛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고마워요.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런 신뢰가 영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돈벌이를 떠나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맛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하루 종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 그들의 웃음소리가 영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6시 영희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말들이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아침에 수진이 했던 말들은 여전히 가슴 한편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섞여 나오는 걸 보니 모두 집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왔다. 7살 손자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달려나왔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손자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영희의 다리에 매달리며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우리 민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도 그렸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나왔네. 이 앞치마도 똑같이 그렸고, 선생님이 가족 소개하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 만드는 게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창피하다고 했지만 손자에게만은 자랑스러운 할머니였나 봅니다. 영희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준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살 딸 지은이는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들어오자 준호는 일어나 인사했지만 수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파셨어요? 응,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 특히 잘 나갔어. 김아줌마가 맛있다고 2팩이나 사갔더라. 그러셨구나. 저녁은 뭘 해 먹을까요?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며 무엇을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피자 시켜 먹어요.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피자요? 집에 재료도 많은데. 김치찌개 끓이면 맛있을 텐데. 돼지고기도 있고.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해요. 요즘 애들은 한식보다는 양식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냄새도 많이 나고. 수진의 말에 영희는 조금 서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말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럼 피자 시키자. 민수야,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요. 민수의 대답에 영희는 웃었지만 수진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다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피자가 더 맛있잖아. 할머니 음식은 냄새도 나고 요즘 음식이 아니야. 냄새 안 나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토라지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지은이도 놀던 손을 멈추고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냥 둘 다 시키자. 피자도 시키고 어머니가 계란말이도 만들어주시고. 꼭 그래야 해요? 피자면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수지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계란을 꺼내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풀며 소금을 조금 넣고 파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켜는 동안에도 수진의 찬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피자 상자가 놓여 있고 한편에는 영희가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먼저 집어 먹었습니다. 지은이도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도 드세요. 아니야, 민수만 먹어. 엄마는 피자 먹을게. 수지는 피자만 먹으며 영희의 음식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민수에게 계란말이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에 친구가 할머니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 할머니는 선생님이래요. 민수의 말에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반응했습니다. 그렇지? 선생님은 정말 멋진 직업이야. 존경받는 일이거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할머니도 존경받아요.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할머니 좋아해요. 그건 다른 거야, 민수야. 선생님하고 시장 장사는 전혀 달라. 수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희는 젓가락을 놓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그냥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걸 좋아해. 그게 할머니한테는 행복한 일이야. 저도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고 싶어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수진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나중에 의사나 변호사 같은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해. 할머니처럼 시장에서 일하면 안 돼.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 직접적이고 상처를 주었거든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은.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수진이 가로막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을 말한 건데. 요즘 시대에 시장 장사가 무슨 자랑거리라고.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일인데 왜 그래? 좋아서요? 체면도 생각해야죠. 우리 엄마는 강남에서 피아노 학원 원장인데 시어머니는 시장 반찬 가게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젓가락을 꽉 쥐며 참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창피하다는 거야? 창피하죠. 당연히 창피해요. 친구들이 시어머니 뭐 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시장에서 반찬 판다고 해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영희는 그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서러움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남은 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점포에서 시작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준호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수진을 달래는 것 같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정말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수진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을 방해했습니다. 시장 장사가 창피하다는 그 말이 계속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도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속상해도 책임감만큼은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오늘 팔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씻고 시금치를 다듬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도라지를 묻히면서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수진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영희가 단순한 반찬가게 사장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거든요. 특히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영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시작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울기도 하고 재료값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점포를 늘려가며 체인점을 만들었고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점점 커졌죠. 결국 부동산 투자와 백화점 사업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을 인수할 때는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지금은 그 백화점이 시내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가 되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희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돈 때문에 자신을 좋게 봐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장 장사를 창피하다고 여기며 아이들 앞에서까지 무시했죠. 영희는 언젠가는 수진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백화점 관련 일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희 회장님이신가요? 저희는 그랜드 백화점 경영진입니다. 영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백화점 사람들이 찾아오다니.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려갈게요. 영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족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수진이 알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직은 비밀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그랜드 백화점 전무 박철민이고 이분은 기획실장 김광수입니다. 박 전무가 깍듯이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 백화점 운영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지만 집까지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안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형 유통업체 두 곳에서 저희 백화점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조건도 상당히 좋고요. 하나는 국내 대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계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최종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어서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 인수 제안이라니. 이건 정말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키운 사업이었거든요. 어떤 조건인가요? 국내 업체는 현재 시가의 20%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했고 외국계는 30% 프리미엄을 제안했습니다. 둘 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김 실장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국내 업체는 1,200억 원, 외국계는 1,3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돈이 있으면 수진의 태도도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욱 돈만 보고 자신을 대할까요? 얼마나 급한 일인가요? 이번 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2시에 저희 백화점 최고층 회의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다른 주주들과 이사진들도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히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은 저희가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죠. 임원들이 떠난 후 영희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부엌으로 돌아와 반찬 준비를 계속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과 사업에 대해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특히 어젯밤 수진의 모욕적인 말들을 생각하면 더욱 착잡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호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응, 잠이 일찍 깼어. 커피 한 잔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어젯밤 수진이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사과에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착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항상 소극적이었습니다. 괜찮다. 수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표정이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도 시장 가세요? 응, 가야지. 언제까지 그런 일 하실 거예요? 정말 창피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아, 사람의 가치가 직업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오래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영희는 오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화점에서의 긴급 이사회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인수 제안을 검토하느라 머리가 아팠지만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언제 털어놓을지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길고 힘들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풍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제야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손녀 지은이의 5번째 생일이었다는 것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손녀 생일을 깜빡하다니. 할머니 왔어요. 민수가 달려나와 영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지은이 생일이에요.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있어요. 풍선도 많아요. 거실에서는 작은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예쁜 머리핀을 꽂고 있었어요. 준호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수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색색의 접시와 포크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생일 축하한다. 우리 예쁜 공주. 영희는 지은이를 꼭 껴안으며 머리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선물은 뭐예요? 예쁜 선물 가져왔어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한 선물이 없었거든요. 오늘 백화점 회의에만 정신이 팔려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급하게 가방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깜빡했네. 내일 정말 멋진 선물 사줄게. 지은이가 원하는 걸로. 지은이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최고 선물이에요. 할머니 손맛이 제일 좋거든요.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밀려왔어요. 그런데 수진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손녀 생일인데 선물 준비도 안 하시고 시장 일만 신경 쓰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보다 남한테 파는 반찬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영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손녀 생일을 잇다니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정신없었나 보다. 정말 죄송해. 됐어요.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실망도 없죠. 수진의 차가운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럼 케이크부터 자르자. 지은아, 촛불 앞에서 소원 빌어. 크게 빌어야 이루어진다. 지은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소원을 빌더니 후 하고 촛불을 껐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나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죠. 우리 지은이 소원이 뭐야? 영희가 물으니 지은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비밀로 하자. 케이크를 나눠 먹은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자. 어머니, 뭔가 준비해 주신 거 있으세요? 설마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죠? 영희는 미리 만들어둔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새로 만든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이었어요. 색깔도 예쁘게 나왔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우와, 할머니 음식이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나요. 민수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도 좋아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가 한 젓가락 먹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영희는 그런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애들 생일상에 이런 거 올리면 어떡해요? 수진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라니? 정성껏 만든 건데. 새벽부터 준비했어. 정성이야 고맙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이 생일인데 좀 더 특별해야죠. 차라리 백화점에서 케이크 하나 더 사오시지. 시장에서 만든 반찬을 생일상에 올리면 좀.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아이들이 할머니 음식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준호가 말렸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려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없고 좀 더 세련된 걸로 해야죠. 브런치 카페 음식 같은 거 말이에요. 영희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정성껏 만든 음식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손주 생일날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할머니 음식이 맛있는데요. 저는 이게 좋아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지은아, 너도 이제 컸으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걸 먹어야 해. 할머니 음식은 옛날 음식이야. 촌스럽고. 엄마, 할머니 음식 맛있는데. 조용히 해, 지은아. 내가 뭘 알아?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려는데 수진이 또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언제까지 그런 일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창피해져요. 친구들이 할머니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수진아. 준호가 크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주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방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백화점 회의에서 받은 서류들이었어요. 고급 봉투에 들어있는 인수 제안서와 회의 일정표였죠. 봉투에는 그랜드 백화점 회장 김영의 귀하라고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봉투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밝혀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수진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시장 장사꾼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백화점의 소유주라는 걸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수진이 영희의 가방에서 나온 고급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평소 영희가 들고 다니는 소박한 물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중요한 서류야. 무슨 서류인데 그렇게 고급스러운 봉투에 들어있어요? 혹시 어디서 빌린 돈 문서 같은 거예요? 수진의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볼 일 있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의 무시와 모욕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손주들마저 할머니를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민수.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 긴급 이사회 소집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장에서 만든 반찬, 창피해요. 옛날 음식. 이 모든 모욕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영희는 며느리 수진과 함께 백화점 쇼핑을 나왔습니다. 사실 영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었어요. 수진이 아이들 새 학기 옷을 사러 간다고 하자 준호가 어머니도 함께 가시라고 권했거든요. 어젯밤 지은이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불편한 상황 때문에 가족 간의 화해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준호도 오늘 오후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옷도 하나 사드릴게요. 수진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투는 여전히 어색하고 어딘지 억지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나는 옷이 많아. 그래도 가끔은 새 옷도 입으셔야죠. 시장 냄새나는 옷만 입으시지 마시고 좀 더 깔끔한 걸로요. 여전히 수진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참았어요. 오늘만큼은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저희도 새 옷 살 거예요. 예쁜 거로요. 민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아이들만은 순수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분홍색 치마 사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입으면 공주처럼 예쁠 것 같다. 영희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소중했어요. 택시를 타고 그랜드 백화점에 도착하자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곳이지만 가족과 함께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혼자 조용히 둘러보거나 업무차 방문했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와, 여기 정말 크네요. 어머니, 여기 와보신 적 있어요? 수진이 화려한 백화점 내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이 정말 웅장해 보였거든요. 응, 가끔 와본 적 있어. 영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는 정말 고급스럽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쇼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특히 어머니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시장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구경은 할 수 있잖아. 구경이야 할 수 있지만 여기 물건들은 정말 비쌀 것 같아요.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 옷 코너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도 가격표를 확인하며 고민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대형마트와는 차원이 다른 가격이었거든요. 이 옷 예쁘네. 하지만 좀 비싸다. 마트에서 사는 게 3배는 쌀 것 같은데. 수진아, 아이들 옷은 내가 사줄게. 손주들 옷 정도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돈으로 뭘 사요. 시장에서 번 돈 아깝잖아요. 그런 힘들게 번 돈을 여기서 쓸 필요 없어요.
또다시 수진의 말이 영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이 아깝다니. 마치 자신의 돈이 더럽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사주신다는데 그냥 받자. 당신은 몰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하시는 거라고. 수진의 말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지만 영희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최고층에 있는 VIP룸에서 임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희와 오늘 오후에 약속된 긴급 회의가 있었거든요. 인수 관련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저기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네요.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 수진이 멀리서 다가오는 정장 입은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박 전무가 영희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함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 실장과 이 부장까지 총 4명의 임원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오늘 의논드릴 건이 있어서 VIP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수 관련 최종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상대방에서 답변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순간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설마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임원들과 영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도 일이 있어서 따라온 참이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을 벌린 채로 어머니와 임원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저기요.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분들이 가족분들이신가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영희가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네, 제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들입니다. 영희의 대답에 임원들은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회장님께서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특히 손주분들이 정말 예쁘시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수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이라고. 우리 어머니를요? 이분을요? 수진이 영희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네, 김영애 회장님은 저희 그랜드 백화점의 창립자이시자 최대 주주이십니다. 박 전무의 설명에 수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옆에 있던 벤치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부축했습니다. 창립자라고요? 이 백화점 전체를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남편분과 함께 이 백화점을 설립하셨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죠. 그럼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모든 게 네, 회장님 소유입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모욕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시장에서 수진아. 내가 이 백화점 소유주야. 그리고 시장 일도 내가 좋아서 한 거고. 영희의 담담한 말에 준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 정말인가요? 이게 꿈이 아니라
준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아버지랑 같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운 거야. 30년 넘게 걸렸지.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냐고?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서. 영희의 말에 수지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영희가 이 백화점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로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여기 사장님이에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함께 이 큰 백화점을 만들었어. 우와,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기뻐했지만 어른들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럼 회의는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족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임원들은 정중하게 물러났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수지는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이 거대한 백화점의 소유주라니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정중한 태도와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장 냄새 풀기지 마세요. 장사꾼이라니 창피하잖아요. 애들 생일상에 시장에서 만든 반찬을 올리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정말로 여기 회장님이세요? 수진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응, 수진아. 내가 이 백화점 소유주 맞아. 영희의 담담한 대답에 수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우리 이제 부자예요? 민수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야. 영희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어머니, 영희가 급하게 수진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떡해? 사람들이 다 봐. 하지만 수진은 이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거세져서 결국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수진아, 울지 마. 하지만 수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영희는 수진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수진아,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지금 우는 이유가 뭐야? 어머니,
내가 가난한 시장 상인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한 게 미안해서? 아니면 내가 부자라는 걸 몰랐던 게 미안해서? 영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대답을 안 하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이런 분? 돈 많은 분 말이야?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추궁에 말문이 막혔거든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 어머니, 만약 내가 정말로 가난한 시장 상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건 계속 무시했을 거 맞지? 영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을 가진 돈으로 판단하면 언젠가는 내 자신도 무너진다. 영희의 차가운 말에 수지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갑자기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럼 뭐야? 저는 정말로 어머니께 죄송해서.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내 마음을 어떻게 믿지? 어머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음식이 창피하다고 했잖아. 시장 냄새 난다고 했고. 영희의 말에 수지는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었어. 이걸 어떻게 진심이라고 믿어? 어머니, 정말로.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왜 아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 말리지 않았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참은 거 아니야? 그게, 어머니, 솔직히 대답해.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 부부는 똑같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영희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말은 쉬워, 수진아. 보여드릴게요. 행동으로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지금 하는 사과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워. 어머니, 내가 가난했다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했을까? 영희의 질문에 수지는 더욱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너무 울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많이 했어.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영희는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마지막 기회만. 수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기회를 줘도 또 똑같이 할 텐데. 안 그럴게요. 정말로 안 그럴게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백화점 임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미팅 시간이. 알겠습니다. 영희가 일어서자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영희는 백화점 회의실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길고 힘든 하루였어요. 백화점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특히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어요. 거실에서는 준호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수지는 소파 한쪽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어머니 돌아오셨네. 준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응, 돌아왔어. 영희는 간단히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은 다시 영희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손으로 막았어요. 일어나, 수진아. 어머니, 저는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자꾸 끊어졌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어요. 영희는 수진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영희의 말에 수진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수진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맞다면 시간이 지나서 증명되겠지. 그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영희의 단호한 대답에 수진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왜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데. 수진아,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요? 손주들이야. 영희는 민수와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걸 볼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있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지은이 생일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 음식이 창피하다고 했잖아.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봤어? 영희의 말에 수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할머니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싶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어땠든 결과는 마찬가지야.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은 남기고 싶지 않다. 어머니, 제가 바뀌겠다고 했잖아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수지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어머니가 믿어주세요? 수진아, 이미 늦었어. 늦었다는 게 내 마음속에서 너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어. 영희의 말에 수지는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수진아, 너는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구나. 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한 게 화난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게 화가 나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잖아. 어머니, 그게 교육이야? 그게 어른이 할 일이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지 생각해봐. 저는 그런 뜻이 어땠든 이미 상처를 줬어.
아이들한테. 영희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른이 되는 걸 원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저요? 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막지 않았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도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였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는 준호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희 부부 다 똑같아. 영희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다시 매달렸습니다. 바꿀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바뀌겠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너희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어. 수진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이 집을 나가겠어. 어머니, 아니면 너희가 나가든지. 영희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어디 가지 않아. 그럼 엄마 아빠가 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겠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도 데려가겠습니다. 안 돼. 영희의 단호한 대답에 준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민수와 지은이는 내가 키우겠어. 그럴 순 없어요. 수진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왜 없어?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죠. 그런 엄마한테 맡길 수 없어. 영희의 말에 수진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아, 넌 아직도 모르겠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준호와 수진은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남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민수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착한 손주들. 영희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수진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로 바뀐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지. 작은 희망을 남긴 영희의 말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영희는 민수와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오히려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시장 가세요? 민수가 아침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영희는 며칠 동안 시장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었습니다. 응, 오늘은 가볼까 하는데. 민수도 같이 갈래? 정말요? 저도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일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물론이지. 우리 민수가 도와주면 힘이 날 것 같아. 지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갈래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은이도 같이 가자. 영희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설레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할머니 옆에서 열심히 구경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콩나물을 이렇게 삶아서 양념을 넣는 거야. 민수도 해볼래?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양념을 넣어 보았습니다. 서투르지만 진지한 모습이 귀여웠어요. 할머니, 저는 뭐 도와드릴까요? 지은이는 이 팔을 씻어줄래? 네. 지은이도 작은 손으로 열심히 팔을 씻었습니다. 물이 튀어서 옷이 젖었지만 상관없다는 듯이 열심히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니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훨씬 즐거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시장에 가요? 응, 다 준비됐네. 가자. 영희는 손수레에 반찬을 실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가방을 메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왜 안 나왔어? 보고 싶었다. 아, 박 사장님. 좀 바빴어요. 어머, 이 예쁜 아이들은 누구야? 제 손주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수와 지은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상인들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야단이었어요. 영희야, 손주들이 정말 예쁘네. 할머니 닮아서 착해 보여. 고맙습니다. 영희는 평소 자리에 반찬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이거는 여기에 놓을까요? 그래, 민수가 잘하네. 저는 이거 정리할게요. 지은이도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김 아줌마였어요. 어머, 영희 언니.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좀 바빴어요. 오늘부터 다시 나왔어요. 이 예쁜 애들은 누구야? 제 손주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저는 지은이에요.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자 김 아줌마는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똑똑하고 예쁘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아줌마가 놀라자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에요. 할머니는 큰 백화점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랜드 백화점 회장님이에요. 민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영희가 말리려 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많지만 여기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좋대요. 할머니가 제일 착해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영희 언니?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영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언니가 정말 부자세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영희의 말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돈이 많아도 이런 일을 계속하시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구나. 진짜 대단한 분이네.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최고예요. 지은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작은 일들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재미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민수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
저도 도와드렸어요. 그럼 지은이도 큰 도움이 됐어. 저녁이 되어서야 장사를 마쳤습니다. 수레를 정리하며 영희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왜 자랑스러워? 할머니는 돈이 많지만 나쁘지 않아요.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영희는 두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받은 상처가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진짜 자존심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당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지위에 있든 없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만들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어때? 좋아요. 저도 만들어 볼래요. 나도 도와줄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일부는 떠났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검소하지만 당당한 삶. 그것이 영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